서울 대도시에 있는 한 은행의 입구, 특이하게도 길거리에서 간호사 옷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넉나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직장인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청년이 다가와 그녀들에게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심지어는 여성들이 들고 있던 여행 가방까지 길바닥에 펼쳐버리고는 알 수 없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크게 당황하지만 이내 남성이 건넨 명함을 보고는 어쩔 줄 모르며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과연 외국인 간호사 여성들은 한국의 은행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무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소피 포엘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너무나 낮은 영국 공무원 간호직의 연봉으로 고민하던 중 우연하게도 쌍둥이 언니인 주디스와 함께 한국 의과대학의 학회 참석에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언니인 주디스와 함께 인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계획되어 있던 한국에서의 학회 일정 참석을 미룰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희 간호사 동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나라들 중 한국이 최고였다는 찬사를 쏟아냈지만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공무원 간호직으로 근무하는 언니 주디스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놀랐던 것은 한국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부유한 최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전부 부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화려하면서도 실속이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는데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후 미국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는 공항의 규모에 저와 주디스는 크게 당황했지만 일단은 환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국은 치안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대부분의 환전이 가능한 은행들은 보통 대도시 중심에만 있기에 저와 주디스는 당연히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은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짐을 챙겨 서울의 도심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러 갔는데요. 그런데 공항 택시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공항 통로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통로 한쪽에는 누가 봐도 은행처럼 보이는 건물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문까지 달린 엄청난 크기의 은행이었는데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은행과 관련된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항상 은행 옆에는 경찰과 관련된 건물이나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공항에 있던 대형은행은 이러한 삼엄한 경비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은행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키오스크처럼 보이는 디지털 기계로 제가 원하는 문의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번을 대기시켜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디지털 인프라가 낙후된 영국에서는 보통은 은행에 들어가면 무작정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사회적 규칙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자리 싸움을 하는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할 일이 없는 너무나 편리한 디지털 순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언니인 주디스는 어떻게 공항에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은행이 있을 수 있냐며 꽤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 또한 영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면서도 디지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한국의 공항은행 인프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은행 키오스크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니 저의 대기 순번이 몇 번째인지 예상 대기 시간은 몇 분인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주었고 심지어 공항은행 내부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얼음 정수기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죠.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부 건물에서도 얼음 정수기를 보기가 힘든데 한국은 이러한 부유한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듯 은행을 기다리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얼음 정수기를 마실 수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키오스크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던 한국인 직원분에게 이렇게 무료로 얼음 정수기를 설치하면 정수기 자체를 훔쳐가거나 얼음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면서 질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비원으로 보이던 직원분께서는 작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아직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능숙한 영어 발음과 함께 얼음은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면서 저에게 은행 로고가 새겨진 고급 텀블러까지 주시더군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처음 경험해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선진국 시스템은 물론 부유한 사람들만 거주하는 특이한 나라 같았습니다. 언니인 주디스도 난생 처음 보는 얼음 정수기에 깜짝 놀라며 텀블러에 얼음을 담았고 편하게 휴대폰으로 은행 대기 순번을 기다리며 얼음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영국에서는 은행의 대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3시간은 걸리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니 환전 문의를 전부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이렇게 빠른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의 은행에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은행을 나와 또 하나 경악했던 것은 바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은행에서의 업무를 마친 뒤 저와 주디스는 바로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주디스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영국에서는 공항을 제외하고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2시간이 넘게 참아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길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전부였기에 저는 주디스에게 조금만 더 참아보라며 화를 내고 말았고 저까지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그런데 저희를 지켜보던 한국인 택시 기사분께서는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셨는지 갑자기 유턴을 하셔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심으로 가서 카페에 화장실이라도 써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기사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돌려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하셨고 약 2분 뒤 갑자기 차를 멈추시고는 손가락으로 앞 유리창을 가리키시면서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상상도 못할 크기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공항과 가까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는데요. 배가 아프다는 주디스는 앞에 보이던 화장실 표지판으로 곧바로 뛰어갔고 저는 영국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시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농작물 공터에서 차를 대고 쉬거나 화장실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마치 하나의 큰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장실은 물론 식당과 주유소 시설, 심지어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오락센터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언제나 편하게 휴게소를 들러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영국과 한국의 인프라 차이가 이렇게나 차이가 났던 것인가라는 좌절감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던 식당들은 간단한 간편식들이 아닌 실제로 요리를 해서 나오는 한식 요리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런 요리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휴게소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멀티플렉스 시설처럼 느껴졌고 간단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벤치까지 있어서 이곳이 휴게소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약 10분 뒤 화장실을 해결한 주디스는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살면서 이런 화장실은 처음 본다는 말과 함께 저를 끌고 휴게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한국의 휴게소가 처음 겪어본 대단한 시설은 맞지만 화장실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라는 생각에 언니인 주디스를 따라간 저는 화장실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휴게소 화장실 내부에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편리하게 알려주는 LED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실 내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은 물론 화장실의 모든 변기가 최신식 비데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한 LED 자리 알림 시스템은 굳이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이었고 심한 경우 영국에서처럼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범죄 조직의 아지트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 자체가 어둡고 두려운 공간인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어둡기는커녕 환한 불빛과 쾌적한 상태만이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의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처음 사용해본 비데는 영국에서는 중산층의 가정조차 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 너무나 신기했고 저는 비데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잠깐의 최신식 화장실 체험을 마치고 저와 주디스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아까 봤었던 오락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주디스는 여기가 정말 휴게소가 맞냐면서 거대한 규모의 오락실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미 휴게소 오락실 내부에는 공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오락실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임기들은 전부 비싸 보이는 장비들 뿐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보통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병원 시설에서는 병원의 의료 장비들만을 훔쳐가는 전문적인 도둑들도 꽤나 많아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거나 CCTV를 돌려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도난 범죄가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갔었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원도심과는 살짝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도둑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휴게소에 있던 한국인들은 저와 주디스에게 휴게소 간식을 나눠주며 너무나 친절한 배려심만 보여주시더군요. 안전한 나라여서 그런지 한국인들 대부분은 어딘지 모르게 여유가 느껴졌고 저와 주디스는 이런 안전하고 인프라가 좋은 나라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에 한국인들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한국인 대학생 무리와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동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이리저리 둘러보며 휴게소를 구경하고 있던 저와 주디스에게 다가와 혹시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면서 먼저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저와 주디스는 서울에서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동원 씨 무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의 숙소를 구해야만 했던 저와 주디스는 동원 씨의 동행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고 심지어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 일단 짐을 풀어놓고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그의 따뜻한 말에 곧바로 차를 얻어 탄 뒤 동원 씨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20분 뒤 도착한 동원 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했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보던 얼음 정수기와 비싼 가전제품까지 전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잠깐 머물기에는 너무나 호화로운 시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원 씨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는 저희에게 1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동원 씨는 인터넷 기계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면서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인터넷 수리기사분이 올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와 주디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당일에 기사님이 방문하는 인터넷 수리가 가능하냐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을 때 인터넷 수리 기사를 불렀던 경험이 있었던 저는 무려 6개월이 넘는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 기간 동안은 아예 인터넷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불편한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AS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무려 당일에 방문해서 수리가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방문 수리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수리기사에게 뒷돈까지 줘야 하는 일종의 나쁜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화마저도 전혀 없는 것 같았고 그저 하루 만에 인터넷의 개통과 수리까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동원 씨는 인터넷 수리에 6개월이 걸렸다는 영국에서의 저희 경험에 그렇게 불편한 나라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냐면서 오히려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1시간 뒤 정말로 인터넷 수리기사님이 오셨고 실제 인터넷의 수리에는 10분이라는 시간조차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인터넷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였습니다. 영국에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속도가 측정되고 있었고 저는 동원 씨에게 한국의 가정용 인터넷은 원래 이렇게 빠른 것이냐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인터넷 기술도 이미 완전한 상용화가 되어버린 것인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인터넷을 개통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원 씨가 보여준 한 달 인터넷 이용 요금은 한국 돈으로 1만 원 정도였고 저와 주디스는 속도도 배로 빠르면서 더욱 저렴한 한국 인터넷의 모습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린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라는 말이 왜 유행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동원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겪어본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은 모든 영국인들의 로망일 정도로 너무나 쾌적하고 살기 편리했고 저와 주디스는 이러한 한국 생활을 잠깐이나마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꽤나 행복했는데요. 약 3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가진 뒤 한국의과대학에서의 학회 참석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저와 주디스는 그 뒤에 있던 학회 일정은 조금 미루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나 실제로 처음 경험해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난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를 걸으며 여행을 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인데요.
동원 씨 또한 저와 주디스의 일정 변경에 자신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서울의 도시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먹어볼 수 있었던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식들은 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이 너무 부러운 지금, 저와 주디스는 한국으로의 이민도 고려하고 있기에 오늘도 한국에서의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만 있네요.